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만든 노트들 한번 보여드리면서 그 노트와 맞는 잉크를 만년필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한번 제가 만든 노트에 첫 획을 그어보는 그런 영상이 되겠고요. 제가 요새 사실 살짝 제본에 획가닥 돌아 있는지라 그 인생의 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사람이 무언가를 잘못 만났을 경우에 이렇게 축이 약간 이렇게 약간 돌아가는 경험 여러분들도 해보셨으리라 생각을 해요. 뭐 잘생긴 아이돌이나 뭐 배우나 예쁜 아이돌이나 이런 친구들을 봤을 때나 좋은 노래를 들었을 때 혹은 아주 엄청 멋진 게임을 내가 하게 되었을 때 이럴 때 약간 속으로 인생이 살짝 망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되게 기쁘잖아요. 내가 거기에 시간과 돈을 쓸 수 있다는 것이. 네, 제가 그게 요즘 제가 제본을 대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음,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 노트들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한테 짜란 여러분 제가 영상을 찍지 않는 동안 이런 멋진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또 다른 종이의 세계가 있었어요. 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안타깝게도 오늘의 영상은 어떻게 보면 살짝 이 세계는 살짝 위험합니다. 이런 영상일 수 있어서 한번 그냥 가감없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노트를 먼저 조금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만년필로 넘어가 볼까 해요. 만년필은 어떻게 보면 살짝 부수적인 친구인데 결국에는 근데 사실 제가 노트를 만들면서 깨달은 거는 노트 자체가 예쁜 거는 아주 좋아요. 네, 예쁘잖아요. 보기에 아주 예쁩니다. 그런 것은 아주 좋은데 결국에는 이 노트에 어떤 내용을 쓰느냐, 그리고 뭘로 쓰느냐, 그리고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쓰느냐 그것이 결국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뭐 노트라고 하는 그런 내가 일기를 쓰는 혹은 무언가를 쓰는 혹은 내용이 담긴 책의 그릇을 만드는 작업은 굉장히 즐거운 작업이나 결국에는 안에 담긴 게 아무것도 없으면 조금 쓸데가 없다라는 거를 깨달은 요즘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한번 제가 가장 처음에 만든 제본부터 보여드릴까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작은 이 손바닥만한 사이즈의 이 노트는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노트고 이제는 저는 이제 약간 이거의 장인이라고 불러도 된다고 나름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이것만 한 6권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막 친구들 주고 막 그랬는데 근데 문제는 가장 마지막 거를 만들 때 조금 실수를 해가지고 장인이라는 타이틀을 내 스스로 붙이기에는 아직 멀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네, 이런 형태의 노트고 보시면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는 형태로 이게 다 제가 바느질도 하고 그다음에 풀도 이렇게 샥 붙였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샥한 느낌이 노트에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든 노트고요. 앞뒤로 붙인 것도 제가 제작한 엽서고 그래서 제 엽서를 표지로 하는 굉장히 이렇게 약간 부들부들한 그런 소프트 제본 형태의 그런 노트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제가 요즘에 뭘로 쓰고 있냐면 그냥 약간 필사하는 식으로 쓰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잉크가 색깔이 정말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이 노트에. 그래서 아주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걸프 블루 컬러가 지금 현재 보이시는 컬러가 이게 걸프 블루인데 색깔이 진짜 예뻐요. 그래서 요거 예쁘고 다른 잉크도 써봤는데 역시나 걸프 블루가 제일 예뻐서 그냥 걸프 블루를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혹시 이따가 다른 잉크 색깔 같은 거 혹시 보여드릴 일이 있을까 해서 그때 쓰려고 가지고 왔고 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노트는 사실 이런 아주 간단한 정말 딱 그 자리에 앉아서 탁탁탁탁탁탁 어떻게 하면은 한 3시간
정도만에 끝을 내서 이렇게 딱 깔끔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노트가 아니라 거의 한 처음에 만들 때는 한 2달이 넘게 걸렸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혼자서 만들겠다고 할 때는 1달이 넘게 걸린 그런 노트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약간 어떻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책의 형태에 가장 가까운 그런 친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판지 제본이라고 하는데, 판지를 넣어서 이렇게 표지를 만들고 안에 이렇게 속지 있고 그 다음에 본문이 있는 그런 형태의 그런 노트고, 위에 보시면 이렇게 북마크도 있고, 그리고 북마크랑 책 사이에 요 노란 색깔로다가 이 뭐랄까 속지를 보호해주는 이런 동그란 올라오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뒤에도 마찬가지로 있고요. 이것도 만들어서 다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진짜 정말 약간 그 파이 과자, 밀푀유 과자처럼 이렇게 밑에서부터 한 겹 쌓아 올려서 결국엔 이제 2달 만에 이 책이 따란 하고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시작할 때 날짜를 적었는데요. 2월 8일에 시작한 노트예요. 근데 이게 아마 한 3월 말에 끝났을걸요? 네, 3월 말에 끝났을걸요? 아, 이거는 저의 약간 인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본한 다이어리에다가 마구 쾅쾅 찍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의 인장이고, 그래서 그 바느질로 한 것이기 때문에 180도 펼침이 가능해요. 지금 제가 얘를 거의 약간 모셔놓고 있어서 조금 약간 이렇게 살짝 좀 약간 이렇게 유연함이 부족한 상황인데, 얘를 이렇게 슬슬슬슬 페이지마다 이렇게 잘 펴주면 얘가 이렇게 결국에 다 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 쓰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이게 과연 내가 딱 이렇게 펼쳐서 쓸 수 있는 정도로 쫙 펴지는지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만년필 쓰고 노트 쓰시는 분들한테는. 네, 그게 또 이제 제본 방식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어떤 거는 그게 가능한 노트가 있고, 어떤 거는 그게 조금 어려운 노트가 있는데, 이렇게 딱 뭐랄까 정석대로 만드는, 바느질을 해서 이렇게 딱 제본을 해서 만드는 그런 노트들은 결국에는 약간 이렇게 슬슬 펼쳐주면 약간 무서운 소리가 들리는데요. 근데 당황하지 말고, 이거는 선생님이랑 같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수업할 때 절대 틀릴 리가 없어서,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슬슬슬슬슬슬 눌러주면은 눌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약간 뭔가 이런 유연함을 넣어주는 작업을 제가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막 충분하지 않았나 봐요. 다시 해야겠는데. 그래서 이런 거를, 그리고 이런 거는 또 쓰다 보면 결국에 이걸 쓰려면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쓰다 보면은 늘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대요. 저도 안 써봤어요. 이제 써보려고요.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하고 처음으로 이제 딱 뭘 쓰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런 거 아끼지 말고 미련을 갖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어찌됐건 이 제본을 그만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더 많은 완성도가 높은 노트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이런 연습용 노트들에 대해서는 그냥 마구 써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첫 시작을 함께 여러분들과 할 건데, 저거를 이제 수업 시간에 만들었잖아요. 저거를 이렇게 한번 딱 만들고 나니까 이게 사람이 약간 자신감이 약간 올라가면서, 이제 내가 이게 어떻게 노트가 만들어지는지 순서를 한번 알게 되었으니까 이거를 또 제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도구가 이제 다 샀거든요. 이렇게 나름 샀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나름 준비를 해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이 5권의 고흐 그림을 표지로 한 노트들은, 이거는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그냥 집에서 혼자서 만들고, 중간에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가서
여쭤보고 그렇게 하면서 만든 노트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노트도 이 친구들인데, 근데 제가 오늘 그 수업에 가서 뭘 했느냐면요, 이 친구를 빠개뜨렸습니다. 원래 여러분 노트라고 하면요, 네, 지금 이쪽은 또 약간 잘 못 돼서 안에 살짝 공기가 들어가서 이렇게 됐는데, 이거 말고 여기는 약간 잘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나름. 그래서 잘 된 쪽을 보여드리면, 원래 이렇게 생긴 친구예요. 이거를 갈라서 배돼지를 갈라서, 네, 속지를 뜯고 안에 이렇게 풀칠을 막 해놨던 거를 갖다가 칼로 이렇게 다 긁어내고, 그리고 여기도 선생님이 도와주셨는데 다 이렇게 다 긁어낸 겁니다. 여기 이렇게 풀이 왕창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노트가 되게 약간, 아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렇게 잘 벌어지는 그런 친구였는데, 네, 여기도 이렇게 하면 잘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벌어지는 친구인데, 근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뭔가 풀 조합을, 배합을 잘못한 것 같아요. 이게 풀을 뭘 섞어야 되는데 그냥 집에서 하겠답시고 막 했더니만 그렇게 돼서, 그래서 좀 망했어요. 그래서 오늘 가서 선생님이랑 2시간 동안 책 해체 작업을 하고 눈물에 배웅을 하고, 그래, 너가 망했으니 어쩔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서 약간 지금 마음에 상처를 입은 상태로 영상을 켰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는 4월 9일에 시작을 했어요. 4월 9일에 시작을 하고 진짜 정말 지난 주말 일요일에 완성한 책이에요. 일요일에 완성을 하고서 세상에 딱 나온 멋진 친구인데, 그 이틀 만에 저한테 죽임을 당한 거죠. 심지어 여기 보이세요? 네. 제가 이 책에다가 쓰려고 만년필도 열심히 골라봤고요. 그리고 잉크도 넣었거든요. 로봇토스터에 빨간 잉크를 넣어주면 이 친구에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너무 이쁘죠? 이 만년필 색깔이랑도 되게 잘 어울리는데, 이거는 그냥 무슨 중국 만년필입니다. 진하오인가? 네, 진하오 캔디 만년필이라서 5,000원짜리 만년필이에요. 그냥 제가 지금 현재 컨버터가 꼽혀있는 빈 만년필이 몇 개 없어서 고민하다 그냥 얘로 넣었는데, 근데 얘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이거 마감이 별로 좋지 않고, 그리고 닙도 뽑기가 너무 심한데 저는 좀 잘못 걸렸고, 그리고 이게 여기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세일러 만년필을 따라한 그런 만년필인데, 이 세일러는 여기만 딱 돌아가는데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위에도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 마음대로 컬러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긴 한데, 쓸 때마다 좀 화나요. 사실 이게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렇게 빠지고, 그래서 네, 이거는 별로 이렇게 추천드리는 만년필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제 약간 이 노트에다가 딱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편하게 부담 없이 쓸 수 있겠다. 그래서, 그리고 또 약간 이런 이 파릇파릇한 봄 색상이잖아요. 약간, 네. 그래서 이제 새롭게 돋아나는 이파리 색상 같은 애를, 빨간 잉크를 이 뒤에 책천처럼 빨간 잉크를 딱 넣어가지고 이제 이제 써야지 하고서, 차마 이 앞에다가 뭐라고 쓰진 않고요. 이제 뒤에 한번 써봤어요. 이 종이가 잉크를 버티는가 궁금해서 만년필을. 근데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잘 됐다 이러고 이제 쓸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이렇게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소식은 이 커버는 다시 쓸 수 없다는 거. 본드가 막 이미 여기저기 막 붙어서 다시 쓰려면 쓸 수는 있겠는데, 이거를 막 선생님은 추천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약간 마음에 뭐랄까 표식처럼 여기 책상에 꼽아 놓으려고 반성해라. 풀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그런 거. 그걸 하려고 이렇게 냅뒀어요.
그래서 네, 이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뭐 저 혼자 그냥 마음 아파서 겪고 끝나면은 그러면 정말 마음이 아픈데,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려서 이 사람이 지금 한 달 동안 열심히 이걸 만들었는데 4월 동안 이렇게 결국 끝이 안 좋게 끝났구나. 사람의 노력이라는 것이 노력을 드린다고 해서 그게 꼭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구나. 이런 거 여러분들이 조금 아시면은 저의 실패가 여러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가지고 왔고요. 얘는 살린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얘는 이제 다른 형태의 제본으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근데 아직 제가 체력이 없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래서 아직 뭘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약간 똑같아요. 왜냐면 제가 다 똑같은 풀을 썼기 때문에 다들 이제 지금 상태가 좀 이상한데, 근데 다행히도 이게 종이가 안에 붙어 떼는 요 종이가 굉장히 두꺼운 종이고, 이거는 제가 잘못한 것도 있는데 아무튼 저희 집에 제가 이 표지를 작업할 때 쓰는 도구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있는 걸로 하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놓고서 잘 말리는 와중에 한쪽은 제대로 잘 되고,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에 봤던 장면은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하루 뒤에 열고 나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뭔가 땅과 맞닿아 있던 이렇게 잘 눌린 곳은 뒤에처럼 이렇게 잘 됐는데, 근데 뭔가 이렇게 위에 올라와 있던 친구는 종이가 이렇게 우른 것 같아요. 풀이 아무래도 안에 물이 들어있다 보니까. 그래서 네, 이거는 그리고 제본을 하면은 또 하나 좋은 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종이를 다 이 노트로 만들어서 실험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단 만년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필기구에 맞는 그런 종이를 찾아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 사이즈라고 하죠. 이거를 영어로는 포맷이고 프랑스어로는 포르마라고 하고 한국어로는 한국어로는 사이즈가 아니야. 한국어로는 크기라고 하죠. 이 형태, 크기.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딱 정해진 규격. 제가 이게 제본을 배우고서 너무너무 이게 재밌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지금까지 항상, 자, 내 돈을 가져가라. take my money를 하고, 그리고 나한테 그 멋진 노트를 다오라고, 네, 뭔가 소비자의 입장에서 말을 하는 입장이었다면, 이제 제가 이거를 제작하는 입장이 돼 보니까 얘네가 왜 이렇게 딱 정말 정형화되고 규격화된 사이즈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왜 종이는 이런 종이를 쓸 수밖에 없는지를 알게 되고, 네, 그런 것들을 뭔가 약간 그 BTS라고 하죠. 비하인드 씬 같이 그 뭔가 그런 뒤에 숨겨진 그런 것들이 보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이걸 만들 수 있으니까 그걸 역이용해서 제가 아쉬웠던 부분들이나 제가 약간 생각하는 사이즈인데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노트 사이즈 막 이런 것들을 제가 시도를 해볼 수 있으니까 그게 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 크라프트지로 네, 노트를 제작하는 거였어요. 이게 미술용 크라프트지여가지고 여기다가 뭐 수채 물감을 쓰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아크릴이나 아니면은 그다음에 데센 같은 거, 콩테 같은 거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사인펜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쓸 수 있고, 그래서 네, 그런 거를 쓸 수 있는 이런 크라프트지를 제가 구매를 해서 이거를 노트로 만든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종이가 그람수마다 다른 게요. 이 크라프트지 같은 경우는 지금 200g이 조금 넘는 120. 네, 120g의 크라프트지인데 제가 또 막 돌아다니다가 90g짜리 크라프트지를 또 찾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노트로 만들려고 지금 또 잘 접어놨는데, 그럴 경우는 이제 또 노트가 느낌이 달라져요.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되게 뚱뚱하잖아요. 종이가. 얘가 지금
95g. 이게 지금 95g인데 종이가 120g이 되니까 이게 이렇게 뚱뚱해졌어요. 물론 대수 차이도 조금 있는데 제가 이거는 10대수, 이거는 12대수 해서 페이지가 이거는 80페이지, 그리고 이거는 120페이지 그렇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 감안하고서도 지금 약간 책등의 높이가 굉장히 많이 다르죠. 이게 종이의 그 두께가 이게 모이면은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이게 모이면 이렇게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도 꽤 재미있는 그런 분석이랄까. 나름 알게 되는 지점이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제가 써보면 더 확실히 알겠죠. 아, 이 종이는 적합한 노트로 만들기에 적합한 종인지 아닌지. 그래서 그런 거를 약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재미도 조금 있고요. 네, 그래서 요새 참 재밌고 즐겁게 지내고 있었는데 오늘 그렇게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네, 괜찮아요. 뭐, 뭐 언젠가 한 번은 벌어질 일이라고 선생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제 겪었으니까 앞으로 풀 쓸 때 조심히 쓰겠죠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북마크도 제가 리본을 구매한 거, 그러니까 선택해서 구매한 거를 이제 또 요 노트에 맞게 넣어줬고, 요 지금 보시면은 요 친구도, 가운데 요 친구도 아까랑 또 지금이랑 색깔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거 고르는 재미도 되게 있어요. 커버 종이랑 그다음에 이 책 등에 들어가는 책천, 이건 천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의 사망한 노트를 보면 이게 이렇게 펄렁펄렁해서 날아갈 수 있도록, 펄렁펄렁해서 날아갈 수 있도록 여기를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이 책천이라고 하는 친구가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천으로 보통 많이 하고, 그래야 약간 조금 내구성이 있는 그런 노트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천 같은 것도 다 제가 선택해서 찾아서 한 거고, 커버도 마찬가지로 천이랑 같이 조합해서 한 거고, 보시면 여기 얘는 북마크 색이 이런 초록색이고요. 그 위에 보시면 얘는 여기가 갈색입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가 회색이고 얘는 여기가 갈색이에요. 약간 조금 변화를 깼고, 그리고 이 친구는 보면은 파란색, 이런 예쁜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얘도 똑같아요. 이 뒤는 깨끗해요. 이게 원래 맞아요. 이게 원래 맞고 저는 이렇게 말렸는데 마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종이는 똑같아요. 사실 이 친구, 그다음에 아까 이 빨간 친구, 이렇게 세 권의 종이가 똑같은 종이를 사용한 95g짜리 스케치 용지를 사용한 거고, 이 친구만 종이가 조금 다르고, 그리고 또 보여드릴 게 있는데 이것도 마음 아픈 친구인데, 이거는 왜 망했냐면 이 사이즈가 조금 크잖아요. 아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A6 사이즈 정도 되는 앤데 정확히 A6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A5 사이즈지만 또 정확히 A5는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종이가 크면은 만들기가 힘들거든요. 왜냐면 풀칠을 더 넓은 면적에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뭔가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싹싹 작업을 하려면 되게 약간 공수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풀에 문제가 조금 있다 보니까 얘가 약간 조금 그렇게 됐는데, 얘는 또 문제가 뭐냐면 이 안에 있는 이 속지 종이 있죠. 네, 이 속지 종이가 되게 약간 유연함이 없는 종이여가지고 얘가 이렇게 되게 쉽게 찢어지는 그런 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가 슬픈 걸 보여드리겠어요. 여기 보시면 아까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안에 종이가 이렇게 우울지언정 얘가 찢어지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이렇게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그냥 개 망한 거예요. 네, 완전 망했다고 볼 수 있죠. 이거 어떻게 복구도 안 돼요. 종이를 덧대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종이를 덧대면은 더 좀 약간 우스꽝스러워질 것 같아서 차라리 여기에다가 뭔가 마스킹 테이프를 갖다 붙일까, 색깔이 비슷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마음이 아파요. 사실 이 빨간 친구 같은 경우는 얘한테 다른 이제 거죽을 씌워주면 되니까 얘는 이제 다른 미래를 찾았어요. 근데 이
이 해바라기 친구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얘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 종이가 속지에 적합하지 않은 종이구나 라는 것을 또 쓰고서 깨달았죠. 이게 참 그래요. 쓰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좀 슬픈 포인트인데 그래도 잘 펴져요. 네, 이렇게 잘 펴지는 180도 펼침이 가능한 그런 노트입니다. 그리고 북마크 페이지도 이렇게 예쁘게 고우의 해바라기 그림에 맞춰서 넣어줬고 위에는 남색으로 포인트를 넣어줬는데 네, 그거는 의미가 없고요. 망했기 때문에. 그리고 종이는 90g짜리 스케치 용지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95g짜리 스케치, 이건 사실 스케치는 아니고 크로키 용지인데 보시면은 스케치 용지가 훨씬 더 약간 조금 종이 질감 표면이 살아있고 크로키 용지는 조금 이 약간 그러니까 이 용지 같은 경우는 좀 판판한 느낌이 드는 그런 종이고 이거는 90g, 이거는 95g. 그래서 약간 5g 차이도 꽤 나더라고요. 그리고 보시면 얘는 아이보리색, 얘는 흰색. 그래서 그런 차이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얘를 내가 이렇게 노트로 딱 책으로 만들었을 때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책장에다가 이렇게 딱 예쁘게 꼽아놓으면 사실 안에 얘가 어떤 비밀을 감추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쵸? 심지어 제가 이 커버, 이 망한 커버만 이렇게 끼워놔도 그냥 이게 노트라고 생각할 거예요. 누군가 보면. 그쵸?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얘가 이제 얼마나 잘 만든 노트인지가 보이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종이 색깔이 딱 눈에 딱 들어오기 때문에 얘는 조금 약간 아이보리라서 되게 뭐랄까 따뜻하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느낌이 있는 반면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흰색이라서 되게 약간 단단한 느낌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 회색 친구는 제 옆 사람이 찜했어요. 이거 만들던 와중에 혹시 뭐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말해줄게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딱 그렇게 보다가 그럼 나는 회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것은 옆 사람이 가져가게 될 노트입니다. 얘도 역시나 이렇게 잘 펴져요. 그래서 네, 원래는 여러분들한테 별로 흠결 없는 그런 멋진 사실 겉으로 보면은 겉은 멀쩡해요. 약간 그 겉에는 멀쩡하지만 인성은 쓰레기인 그런 사람처럼 네, 겉은 아주 화려하고 아주 멀쩡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속이 약간 망했다는 거. 네, 제가 이번 달 뉴스레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흠결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문구도 마찬가지로 흠결이 없는 문구는 없고 쓰다 보면 다 사람의 그 손때가 타고 하면서 뭔가 그 결이라고 하는 그 뭔가 결함이라고 하는 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걸 만들어봐서 아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 연연하면 사람이 제정신으로 못 살겠더라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처음 획을 그어내려갈 노트는 이 파란색 노트입니다. 이 노트에 걸맞은 파란 잉크를 제가 만년필에 이미 넣어져 있는 거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색깔이 무슨 색인지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는 만년필 잉크 차트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잉크 차트에서 찾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이니까 아마 여기 어디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 신기해요. 여기 보시면 걸프 블루가 이렇게나 블루예요. 그쵸?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나 블루잖아요. 이렇게나 블루인데 근데 아까 제가 만든 요 노트에서는 이렇게 조금 더 빛을 가리지 말자. 이렇게 보면 네. 조금
조금 더 약간 하늘에 가깝죠. 그래서 이게 참 종이가 참 이 만년필과 잉크와 만나서 참 다양한 변화를 일으키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뭔가 깨달음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작은 발견들이 저한테 되게 다음 노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나 영감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어찌됐건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업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파란색인데 여기 어디 있어야 되는데 없네요. 뭐지? 여기 있다. 네, 이 친구예요. 얘가 넣어져 있어요. 얘가 여기 넣어져 있는데, 근데 문제는 얘가 조금 얘가 아니고 아까 스위스비고, 네, 스위스비고에 넣어져 있는데, 근데 문제는 얘가 지금 그 향이 있는 잉크라서 향기가 좀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조금 잉크가 거미줄을 쳐요. 이렇게. 그래서 그게 조금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잘 어울리죠? 이렇게 놓고 보면 색깔이 잘 맞습니다. 네. 이런 것도 다 열심히 고민을 했는데 이거 고민할 시간에 좀 풀이나 제대로 만들 것을 인간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안치앞도 모른다고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노트들은 기왕 망친 김에요, 그냥 약간 색깔이 맞는 만년필로다가 노트 쓰고 내 맘대로 쓰고 그렇게 하려고요. 그래도 이 노트 하면서 깨달은 게 되게 많아요. 약간 그 포인트마다 제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다 있어가지고, 이게 젊었으면, 그러니까 제가 대학생 때 이걸 했으면은 이런 걸 안 놓쳤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또 생각해보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손으로 하는 작업이라서 내가 아무리 노트에다가 필기를 해서 머릿속으로 이거 풀칠할 때는 빠르게 해야 돼 라고 입력을 하더라도, 이걸 제가 진짜 정말 레알 풀칠을 하겠답시고 책상에 앉아서 풀칠을 하면, 그러면은 그 빨리 해야 돼는 알겠는데 제 손은 빨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뭔가 머리의 입력과 저의 몸의 움직임의 사이에 그 간극이 생기면서 거기서 제가 어떻게 그걸 주체를 못하고 그렇게 되는, 그런 느낌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알아가는 재미도 있습니다. 제가 뭐를 할 때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었냐면, 어렸을 때 피아노를 엄청 오래 배워서, 저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저희 엄마가 시켜서 바흐까지 칠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정말 왕창 까먹으려고 제가 피아노를 되게 싫어했어가지고 그냥 까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 취미로다가 막 뉴에이지 같은 거를 한번 치겠답시고 이제 엄마 나 피아노 알려줘 이래서 엄마한테 피아노를 배울 때, 그때 처음으로 약간 손이랑 내 뇌랑 다르게 움직이는구나 이걸 느꼈거든요. 근데 재본을 하면서 또다시 그거를 느껴서 되게 재밌고 즐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도 뭔가 내가 인생을 사는데 조금 내 삶이 한 요런 약간 여기 위치에 있는데 나는 뭔가 붕 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나는 좀 약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 손으로 하는 무언가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 다꾸도 손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년필도 손으로 하는 겁니다. 만년필 잉크 손으로 충전하시잖아요 라고 말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그거랑은 또 다르더라고요. 이런 정말 내가 손을 움직여서, 이게 정말 노동이 될 정도로 손을 움직여서 무언가를 하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팔도 아프고 막 근육이 아파요. 막 심지어 고관절도 아파요. 이 엄청나게 큰 시자이라는 가위 같은 애로 이렇게 종이를 자르다 보면 그래요.
근데 그런 걸 하면서 내가 점점 이렇게 풍선처럼 안에 헬륨가스가 들어있는 풍선처럼 땅에 발딛지 못하고 둥둥 떠다니던 나라는 풍선이 점점 땅으로 가까이 내려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결과가 딱 나오는 그런 작업 혹은 취미 활동이다 보니까 그래서 더 내가 밟아 있는 게 땅이지 현실은 땅에 있지 하늘에 있지 않다라는 걸 알게 해주는 그런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추천이었고요. 이상 다이어리 망친 사람이 말한 쓸데없는 추천이었고요. 언젠가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제가 이걸 한 달 동안 해서 이렇게 멋진 다이어리를 만들었습니다를 말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번 말이 너무 길었고 써보도록 할게요. 제가 첫 장에다가는 이 종이를 처음 자르기 시작한 날짜를 쓰고 그 다음에 이 종이에 어느 회사에 얼마나 그러니까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 종이를 썼는지를 썼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도장을 찍었는데 여기다가 근데 제가 만년필 잉크로 뭘 쓰면 그러면 좀 지저분할 것 같아서 이 첫 장은 그냥 이 첫 장대로 이렇게 냅두고요. 그냥 이 뒷장에다가 제가 어떤 만년필 잉크로 지금 현재 이 노트를 쓰고 있는지를 이렇게 쭉 리스트업을 할까 해요. 그래서 제가 가진 파란 잉크가 되게 많으니까 지금은 이 친구를 쓰지만 또 이게 변덕이 마음에 뭔가 바뀌면 다른 잉크를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다가 리스트업을 할 수 있도록 잉크색이 다른 게 또 눈에 보일 테니까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쓰고 있는 이 만년필은 트위스비 고고 얘가 아마 F닙일 거예요. 근데 보이질 않아가지고 트위스비는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이 이렇게 손에 딱 쥐셨을 때 만년필 닙에 여러분이 F닙인지 M닙인지 보이지 않아야 닙이 제대로 잘 끼워져 있는 거라고 들었어요. 이게 이렇게 F닙인지 M닙인지가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으면 닙이 제대로 안 끼워진 거여가지고 뭐 이렇게 눌러서 집어넣거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세척하실 때도 그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 트위스비 고는 뭐 이런저런 단점이 있어요. 근데 얘의 가장 큰 장점은 세척이 쉽다는 거라서 여러분이 만약에 트위스비 고가 없다라고 하면 그냥 사시면 되고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만년필이 없다. 근데 나는 만년필을 경험해보고 싶은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도 사시면 됩니다. 뭐 에코나 이런 거가 디자인적으로 훨씬 더 만년필스러우니까 고전적인 만년필스러우니까 이런 사실 스프링이 그렇게 막 멋져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는 에코 살래 라고 하고 에코로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분들을 여럿 배웠어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트위스비 고는 뭐가 됐든 결국에 하나 있으면 마음이 되게 편한 친구예요. 여러분들이 잉크를 이렇게 넣어놔도 얘를 빼기가 엄청 쉽고 세척하기가 쉽고 그리고 얘가 비어있으면 잉크를 새로 뭔가 구매했을 때 내가 만년필에 잉크를 넣고 싶은데 근데 딱히 뭘 넣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럴 때 그냥 얘만한 만년필이 없어요. 그래서 얘를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트위스비 고고 잉크는 얘가 그때 물망초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꽃 이름인데 지금 보시면 색깔 차이가 조금 있죠. 그것은 이게 안에서 조금 졸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아마 쓰다 보면은 종이 탓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배김이 괜찮나? 이 정도면 비치긴 하는데요. 지금 제가 조명이 세서 얘가 이렇게 비치는 거지, 조명이 없어지면 이 정도는 만년필 버틴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거가 거미줄이 치는 거였는데, 다행히 요 종이에는 그렇게까지 심하게 거미줄을 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도 여기 좀 번졌다. 이게 잉크가 확실히 여기서는 거미줄 치는 걸로 나타났는데 이 노트 같은 경우는 거미줄을 치지는 않지만 마르는 속도가 조금 느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약간 좀 그대로 약간 냅둬야지. 아까도 이렇게 덮고 나니까 종이에 조금 약간 묻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좀 나중에 덮어야겠다. 그래서 네, 여러분 이렇게 한번 파란 노트에다가 파란 색깔 만년필 잉크로 한번 네, 일기를 한 페이지를 적어봤습니다. 내용은 그냥 네, 지금 현재 저의 내용이에요. 저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노트를 그대 안의 블루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기 블루 노트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 일기장 그건 연필로 쓰는 친구인데 네, 이 친구는 연필이 아니라 만년필로 쓰기로 하고 뒤에 보시면 뒷배김은 한 덮어도 되나? 뒷배김은 요렇고요. 이 정도면 저는 만족스럽고 95g의 역할을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뭔가 만년필의 토모에리버 종이나 이런 이제 완전 유명한 그런 종이들도 물론 좋은 종이고 당연히 그리고 또 그만의 매력이 있지만 그런 종이는 사실 제가 그걸 종이채로 이제 구매를 해서 노트를 만들기에는 너무 비싼 종이들이고 그리고 시중에 파는 것도 얼마든지 좋은 제품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만들 경우에는 이런저런 다양한 종이들을 사서 이렇게 만들어서 시도를 하는 재미가 있고 이렇게 시도를 하다가 만년필이 안 먹힌다 이런 종이들은 그럼 만년필 안 쓰면 되긴 해요. 다른 거 쓰면 됩니다. 연필이나 볼펜이나 세상에 얼마나 많은 다른 필기구가 있는데요. 만년필만 있는 것은 아니라서 그런 재미들도 있고 그리고 그것에 약간 어떻게 보면 어디든 쓸 수 있는 필기구의 대명사가 연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새 연필로 네, 그 노트를 적는 것에도 굉장한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정체성이 사실 뭔지 모르겠네요. 제 채널을 오래 보시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채널이 약간 이렇게 제 취미의 변천? 그러니까 제 관심사, 그걸 취미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저의 관심사의 변천사에 따라서 약간 각도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틀어지는 것들이 보이셨을 텐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만년필 때 한번 약간 각도가 심히 많이 틀어졌고 그리고 요번에 또 한번 각도가 이렇게 많이 틀어져서 이 채널을 오래 보시던 분들은 도대체 이 채널은 무엇에 기반한 채널인가? 뭐 다른 다꾸 채널은 다꾸를 한다 치면 아니면 뭐 만년필 채널은 잉크 리뷰나 만년필 리뷰를 한다 치면 사실 제 채널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줏대도 없고 귀도 얇고 좋아하는 것도 옮겨다니는 사람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제 채널의 정체성은 제 채널의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이 쪼가리를 좋아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고, 그거는 처음 시작부터 제가 약간 저의 슬로건이자 저희 엄마가 저에게 지운 약간 십자가 같은 거였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도 막 이런 종이 쪼가리에 막 약간 집착하듯이 못 버리고 막 이러니까 엄마가 저한테 너는 이런 종이 쪼가리 좋아해서 어디다 쓰려고 하냐라고 한 게 제가 아직도 기억에 굉장히 남아 있어서 그래서 채널 이제 명이랑 막 이제 이런 거를 처음에 막 지을 때 나는 종이 쪼가리를 좋아하는 거는 변하지 않으니까 이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정체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제 채널이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제가 제본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 결국엔 다 종이고 다 같은 얘기니까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종이 쪼가리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뭔가 말하는 것들에서 여러분의 다양한 아이디어나
그런 걸 얻어가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이게 약간 영상을 너무 오래 안 찍어서 이렇게 정말 딱 책상에 앉아서 영상을 찍는 것에 대한 약간의 부담감이 살짝 있었거든요. 앉으면 무슨 얘기를 하지? 나 기억도 안 나. 옛날에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그랬는데 막상 또 앉으니까 또 이렇게 주저리 수다를 떨게 되네요, 여러분. 네, 오랜만에 찾아뵈서 죄송했고 앞으로는 더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거는 이렇게 딱 정말 딱 정형화된 제본이라고 하는 그런 딱 이런 책 형태의 책을 보여드렸지만 제본에도 굉장히 다양한 그런 방법들이 있고 제가 막 많은 거를 해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이것저것 시도를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막 이런 친구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렇게 약간 노출이 되어 있는 친구고 제 하드커버가 아니라서 네, 그래서 훨씬 더 잘 펴지는 친구예요. 이렇게 아주 이게 펴는데 아주 불편함이 없는 그런 친구고 180도보다 훨씬 더 많이 펴지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뒤에가 뭔가 빠그러질 걱정이 없는 게 여기 보시면 한번 이렇게 거즈천 같은 친구를 이렇게 덧댔거든요. 이걸 무슬린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를 덧댔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빠개질 염려도 없는 그런 내구성 자체는 충분히 좋은 책 자체의 내구성은 좋은 친구고 안에는 보시면은 도트예요. 이건 또 도트 종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또 다른 책이니까 이것도 다른 얘기니까 네, 그런 것들도 차차차 보여드리는 영상으로 찾아뵙고 그때마다 또 다른 만년필과 다른 잉크와 네,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길었는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